안녕하세요. 대베스 반도체 업종과 IT 사업 담당하고 있는 임주성입니다. 8월 21일 이오테크닉스 리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꾸준한 실적 덕분인지 주가가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빠르게 회복하고 있는 형태로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난주죠. 지난주에 2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었는데 이 실적 기반으로 해서 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수 있을지 해석하는 게 가장 좀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결국 실적이라는 게 기업의 가치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기업 가치에 따라서 주가 방향성이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사업을 잘 하고 있고 앞으로에 대한 사업 미래성이 좋은지에 대한 부분들을 꾸준하게 관찰 추적하고 공부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과 관련된 상세 내용들을 한번 같이 살펴볼 거고요.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을지 하반기에 기대되는 사업 부분에 대해 어떤 부분이 있을지 같이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적과 관련된 내용들 하나씩 좀 리뷰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기 실적은 지금 여기 업데이트가 아직 되진 않았고 지금 나타난 숫자들은 컨센서스 예상 수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단기 보고서에 제출된 실적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매출액 같은 경우는 744억 원 나오게 되었고요. 영업이익이 얼마가 나왔냐면은 66억 원 정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예상 컨센서스보다는 조금 줄어든 수치이긴 하나 그래도 의미가 있는 부분은 1분기 대비해서 소폭 상승했다라는 부분이 조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부 항목들을 좀 살펴보면서 이 매출과 관련된 부분들이 뭔가 개선된 부분이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볼 텐데 이 매출액에서 이 매출 지금 나와 있는 매출액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매출 원가라는 게 있겠죠. 이 매출을 판매를 하기 위해서 들어간 원가 가격을 빼게 되면은 이 매출 총 이익이 될 거고요. 이 매출 총 이익에서 판관비를 또 뺀 금액이 영업이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이 매출 원가랑 매출 총이익, 판관비, 그러니까 매출 원가가 줄어들고 판관비가 줄어들어야지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흐름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살펴보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매출 원가랑 판관비가 어떻게 변화되는지만 정도 체크를 해볼 텐데 1분기 때 이제 매출 원가 같은 경우는 533억 원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2분기 때 같은 경우는 매출 원가가 524억 원 나오게 되었습니다. 줄어들었죠. 그리고 판관비 같은 경우는 1분기 때는 190 190억이 아니고 거의 한 140억 원 판관비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2분기 같은 경우에 판관비가 154억 원 정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거의 또이또이처럼 됐는데 매출 원가가 줄어들었다는 거는 원가 절감을 잘 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사업적으로 내부적으로 일을 열심히 했다라는 부분을 들을 수 있을 것 같고 판관비 같은 경우는 뭐 연구 개발비라든지 그 다음에 물류비 여러 복합적인 요인들이 엮여 있는 항목이고 일반적으로 판관비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기 때문에 그래도 원가 절감을 통해서 이 판관비 상승분을 어느 정도 만회했다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부터는 판관비도 어느 정도 잘 관리하는 흐름에서 실적이 나오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오테크닉스의 하반기에 좀 기대되는 장비 사업 부분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이오테크닉스의 레이저 어닐링 장비 이 부분이 조금 눈여겨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지금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D램과 관련해서 설비 투자를 확대를 하고 있죠. 왜냐하면 뭐 평택 공장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천에 M15X 공장을 이제 확대를 하고 있는데 D램에 대한 생산 제약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이 지속되고 있는 상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세웠던 스케줄에 대비해서 D램 설비 투자 스케줄이 계속해서 앞당겨지고 있죠. 그 부분과 그 다음에 투자 규모 또한 계속해서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레이저 어닐링 장비에 대한 수주 부분들이 상당히 좀 기대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비 회사들은 장비 한 대 팔면 몇십억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투자나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었을 때 매출 실적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특징들을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 잘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라고 한다면 이 레이저 어닐링 장비 말고 레이저 그루빙 장비도 조금 눈여겨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오사트 향, 그러니까 후공정에 오사트 향으로 매출이 발생이 되기 시작을 했고, 이 테크닉스가 하반기에는 이제 파운드리로서의 고객의 다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파운드리 향으로 하는 고객의 다변화, 이 부분을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뉴스 기사나 IR 자료로 해서 고객사 확보나 이런 부분들을 아마 홍보나 이런 소개를 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좀 잘 봐야 될 것 같고, 현재 뭐 공정상 문제가 되었던 부분들을 개선을 하고 퀄 테스트도 마무리 단계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고객사 부분을 확보하는 게 조금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테크닉스 같은 경우는 뭐 아쉽게도 디스플레이랑 2차전지 쪽으로 해서도 조금 사업하는 부분인데 좋지 못하죠, 전방 산업이. 그래서 이쪽으로 하는 매출이 하향 부분은 있겠지만 목표 주가도 제가 다음번에 관련해서 조금 자세히 살펴볼 텐데, 레포트 자료에서도 이 하향 조정하는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레이저 어닐링 장비에 대한 고객사들의 설비 투자, 그리고 레이저 그루빙 장비들에 대한 파운드리 고객사의 다변화, 이러한 부분들로 매출로 어느 정도 상쇄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또 지켜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8월 5일 요때가 이제 저점이었었는데, 저점을 찍고 빠르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지금 240일 초록색 선인 241선까지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초록색 굵은색 선인 주봉 11선 또 지금 돌파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번 주 금요일 날 주봉이 마감이 될 텐데요. 주봉 종가상 주봉 11선을 돌파를 하면은 또 다음 주에 좋은 흐름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또 주가에 크게 영향 미칠 수 있는 부분이 8월 23일 이번 주 금요일 저녁에 현지 시간 오전 10시로 해서 미국에서 파월 의장이 잭슨 홀 미팅이 진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금리에 대한 발언 방향성에 따라서 미국 증시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이후에 한국 증시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주가 방향성이 어느 정도 결정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기업의 본연의 가치는 이제 실적이 가장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장비주들은 특히 반도체 관련해서 거의 마지막 단에 거의 불태우다시피 주가 상승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돼서 내용 계속 관찰 추적하고 영상에서 필요한 정보들 계속 전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다음번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